안녕하세요. 아름다움과 건강을 함께 드리는 K테크닉 권원장입니다. 오늘은 족저근막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발통증이 발병하는 원인과 K테크닉의 발통증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발은 인체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기관으로 체중을 100% 견뎌내는 곳입니다. 인체의 수평을 유지하고 걷고 달리고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등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발은 하는 일이 많은 만큼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고 다른 인체 기관에 비해 감각신경이 더욱 예민하기 때문에 작은 상처에도 통증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발통증은 발목 염좌,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무지외반증, 말초신경병증, 족부냉증, 평발 등이 있지만 병명도 생소한 발목터널 증후군, 종골낭염, 족근동 증후군, 부주상골 증후군, 요족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발통증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발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걷는 자세가 나쁜 경우입니다. 안짱다리 또는 팔자걸음으로 걸으면 발관절이 삐뚤어지고 발 근육이 경직되며 족저근막염, 발목 터널 증후군, 종골낭염 등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신발이 불편한 경우입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는 신발 또는 하이힐 등 발이 불편한 신발을 오래 신으면 지간신경종, 무지외반증, 종골낭염 등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축구, 농구 등 발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운동이나 험한 길을 장시간 걷는 등산 등을 자주 하면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무지외반증 등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무심코 울퉁불퉁한 지면을 밟아 발목을 삐는 경우입니다. 무심코 울퉁불퉁한 지면을 밟아 발목을 삐는 발목 염좌는 발통증 가운데 유일하게 급성으로 발병하는 통증입니다. 그리고 발통증은 다른 인체기관과 다르게 염증성 근육 결절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발의 근육이 지면과 늘 접촉하며 체중을 견뎌내기 때문에 혈관 또는 신경에서 배출된 염증이 근육의 결절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족저근막염과 지간신경종도 발바닥에 결절이 생겨 통증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증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발통증이 만성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발에 통증이 오면 가장 먼저 다리의 혈류를 열어야 합니다. 다리의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통증의 원인이 발 자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허리, 골반, 다리 등에 있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 좌골신경통, 비골신경통, 경골동맥 폐색증처럼 허리, 골반, 종아리에서 생기는 통증이 발까지 전달되는 질병이 적지 않기 때문에 통증의 시작점을 잘 살펴서 시작점부터 통증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의 혈류가 원활해지면 족저근막염, 말초신경병증, 족부냉증 등 대부분의 발통증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남아있는 통증도 손쉽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다리의 혈류를 열어 발통증을 빠르게 치유하는 K테크닉 발통증 관리법. 첫째, 다리의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의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통증의 원인이 발 자체에 있는 건지 아니면 허리, 골반, 다리 등에 있는 건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요추에서 발생하는 허리 디스크와 골반에서 발생하는 좌골신경통, 그리고 다리의 혈류장애로 발생하는 말초신경병증, 족부냉증 등은 발병하는 부위가 모두 다르지만 발까지 통증이 전달되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의 원인을 먼저 확인한 후 통증을 일으키는 질병부터 통증 관리를 시작해서 다리 전체의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발관절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평발이나 요족처럼 선천적으로 발관절이 불편한 경우도 있지만 걷는 자세가 나쁘거나 발을 무리하게 사용하면 발관절이 삐뚤어집니다. 걷는 자세가 바르지 못한 것은 골반의 모양 때문인데요.
골반의 모양이 너무 벌어지면 팔자걸음을 걷게 되고 반대로 너무 오므라들면 안짱걸음을 걷게 됩니다. 팔자걸음이나 안짱걸음을 걷게 되면 발관절이 삐뚤어지고 관절을 잡아주는 힘줄이 경직됩니다. 경직된 발의 힘줄은 발의 혈관과 신경을 압박해 혈류장애와 신경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골반을 바로잡아 팔자걸음, 안짱걸음 등 바르지 못한 자세를 교정하고 삐뚤어진 발관절을 바로잡아 경직된 발근육을 탄력 있게 만들고 혈관과 신경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발의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신경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발의 혈관과 신경은 세 줄기로 나뉘어져 있고 발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안쪽 복숭아뼈 밑으로는 후경동맥과 경골신경이 지나고 바깥쪽 복숭아뼈 밑으로는 비골동맥과 천비골신경이 지나고 발등으로는 정경동맥과 신비골신경이 지납니다. 각각의 신경이 지나는 곳부터 발바닥과 발등까지 경직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서 발 전체의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고 신경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통증 부위의 결절을 부드럽게 풀어야 합니다. 발에 혈류장애가 오고 신경병증이 생기면 발의 혈관과 신경에서 주변 근육으로 염증이 배출됩니다. 염증이 퍼진 근육은 결절을 만들어 살짝 닿기만 해도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발꿈치에 생긴 결절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딛기조차 두렵게 만드는 족저근막염과 발바닥 앞쪽 중족골 사이에 생긴 결절 때문에 걷는 것이 불편한 지간신경종, 발가락에 생긴 결절 때문에 신발 신는 것이 불편한 무지외반증 및 소지외반증 등은 발근육의 결절 때문에 생긴 질병입니다. 이렇게 발근육에 결절이 생기면 결절 사이를 지나는 신경이 눌려 발이 바닥에 닿거나 신발을 신는 것조차 힘들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드럽게 풀어 신경을 편안하게 만들고 굽은 관절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리의 혈류를 원활하게 만든 후에 발관절을 바로잡고 발의 혈류장애와 신경병증 그리고 근육의 결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어떤 형태의 발 통증도 빠르게 치유됩니다. 발의 통증은 절대 발에 머물지 않고 상체 쪽으로 차례대로 전달됩니다. 발이 아프면 몸의 균형이 무너져 무릎과 허리를 지나 목까지 차례대로 통증이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발 통증을 참고 일상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통증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에 일상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발통증의 발병 원인과 다리의 혈류를 열어 어떤 발통증도 빠르게 치유하는 K-테크닉 발통증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골프와 테니스의 계절, 봄을 맞이하여 엘보 통증에 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움과 건강을 함께 드리는 K-테크닉 권원장입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손통증이 발생하는 원인과 K-테크닉 손통증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손은 인체 기관 가운데 가장 움직임이 많은 곳입니다. 힘든 일이든 섬세한 일이든 인간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척척 해내는 것이 사람의 손입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손짓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마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손은 하는 일이 많은 만큼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발과 함께 다른 인체 기관에 비해 감각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작은 상처에도 통증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손통증은 통증의 원인이 손 자체에 있는 경우와 목이나 팔에 있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증의 원인이 손 자체에 있는 경우는 손목 건초염, 손가락 건초염, 퇴행성 관절염, 손목 터널 증후군, 방아쇠 수지 증후군, 손바닥 인대 경직, 삼각섬유 연골 통증 등이 생길 수 있고, 통증의 원인이 목에 있는 경우는 목 디스크로 발생되는 손통증이 생길 수 있으며, 통증의 원인이 팔에 있는 경우는 수분행증, 엘보 통증, 구획 증후군,
주간 증후군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은 인체기관 가운데 가장 움직임이 많은 만큼 무리하게 사용하다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손통증은 무리하게 사용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상을 많이 당합니다. 그렇다면 손통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손통증이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손을 무리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손에 통증이 오면 가장 먼저 염려되는 건 지금까지 해오던 일상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손통증 가운데 한 가지 통증만 오더라도 일상을 지속하기 어려운데 몇 가지 손통증이 한꺼번에 온다면 일상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에 통증이 올 만큼 오랜 세월 지속하던 일상생활을 손통증으로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해서 일상을 계속해야 합니다. 어떤 손통증도 빠르게 치유해 일상이 중단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K-테크닉 손통증 관리법. 첫째, 척추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통증의 원인이 목이나 팔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척추를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경추와 흉추를 바로잡으면 상완신경총이 안정을 찾고 팔의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 또는 수분행증 등으로 손에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척추만 바로잡아도 상완신경총과 팔의 혈류가 원활해지며 손통증이 사라집니다. 둘째, 팔의 혈류를 열어야 합니다. 통증의 원인이 팔의 혈류장애로 발생한 경우에는 척추를 바로잡아 상완신경총을 안정시키고 팔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 팔의 혈류를 열어야 합니다. 수분행증, 구획증후군 등으로 손에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팔의 혈류만 열어도 손통증이 사라집니다. 셋째, 손의 신경병증을 제거해야 합니다. 팔에서 손으로 연결된 정중신경, 요골신경, 척골신경 등에서 염증이 주변으로 배출되면 근육이 굳고 혈류장애가 발생되며 손에 통증이 옵니다. 정중신경을 따라 근육을 부드럽게 풀고 혈류장애와 신경병증을 제거하면 구획증후군, 손목 터널증후군, 방아쇠 수지증후군 등으로 발생되는 손통증이 사라지고 요골신경을 따라 근육을 부드럽게 풀고 혈류장애와 신경병증을 제거하면 엘보 통증, 손목 건초염, 손가락 건초염 등으로 발생되는 손통증이 사라지며 척골신경을 따라 근육을 부드럽게 풀고 혈류장애와 신경병증을 제거하면 엘보 통증, 손목 건초염, 손가락 건초염, 삼각섬유 연골 통증 등으로 발생되는 손통증이 사라집니다. 넷째, 경직된 힘줄을 부드럽게 풀어야 합니다. 손을 무리하게 사용하면 손에 있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며 여러 가지 건초염이 발생합니다. 손에 발생한 건초염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손의 신경과 혈류를 먼저 열어준 후에 굳은 힘줄을 부드럽게 풀어야 합니다. 손바닥 쪽 손목부터 엄지, 검지, 중지, 약지에 생긴 건초염은 팔꿈치부터 정중신경을 따라 경직된 힘줄을 풀어줘야 하고 손등 쪽 손목부터 엄지, 검지, 중지, 약지에 생긴 건초염은 바깥쪽 팔꿈치부터 요골신경을 따라 경직된 힘줄을 풀어줘야 하며 새끼손가락과 약지 쪽에 생긴 건초염은 안쪽 팔꿈치부터 척골신경을 따라 경직된 힘줄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뻗은 세 줄기의 신경을 따라 굳은 힘줄을 부드럽게 풀고 염증을 제거하면 퇴행성 관절염, 손목 건초염, 손가락 건초염, 방아쇠 수지증후군, 손바닥 경직 등으로 발생된 통증이 사라집니다. 손통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통증의 원인이 손 자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목 또는 팔에 있는 것인지 파악한 후 척추를 바로잡고 팔의 혈류를 열고 세 줄기 신경의 염증을 제거하고 굳은 힘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어떤 손통증도 편안해집니다. 오늘은 일상을 멈추게 만드는 여러 가지 손통증의 원인과 어떤 손통증도 빠르게 치유해 멈춘 일상을 계속 이어가도록 만들어주는 K-테크닉 손통증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0세까지 젊은 몸과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안티에이징에 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